70세가 넘으면 무릎은 늙는 것이 아니라 잘못 쓰면 망가집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무릎을 치료한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운동선수부터 평범한 가장, 그리고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수많은 무릎을 만져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오래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고, 반대로 무릎이 빠르게 나빠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운동이라고 믿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무릎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무릎을 10년, 20년 더 오래 쓰는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저 자신의 무릎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니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단 앞에서 멈춰 선 남자. 병원 앞 지하철역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7순을 넘긴 박 선생님은 언제나 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젊은 시절 등산을 즐기던 분이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무릎을 아끼는 것은 무릎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함께 더 오래 걷기 위한 지혜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실리는 하중은 몸무게의 서너 배에 이릅니다. 반면 평지를 걷는 것은 무릎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몇 달 뒤 박 선생님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낀 무릎의 힘으로 주말마다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낀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리를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아리의 숨은 두 번째 심장.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지키고 싶으면 종아리를 키우세요. 종아리 근육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다리 전체의 순환과 지지를 책임집니다.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은 처음 오셨을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 관절 자체보다 주변 근육이 약해져 관절이 제 궤도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첫째,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까치발 운동을 하루 2차례 15번씩. 둘째, 의자에 앉아 무릎을 곧게 펴는 다리 들기 운동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깨우는 것. 셋째, 평평한 신발을 신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김 여사님은 소리가 훨씬 줄었다며 웃으셨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 무릎을 받치고 있는 근육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뻣뻣함이 알려주는 것.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동안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잠자는 동안 관절 사이에 활액이 줄어들고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뻣뻣함을 무서워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불 속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겼다 펴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한 뒤에 일어나시라고요. 73세 최 선생님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아침에 두려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뻣뻣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던 제 마음이 문제였더군요. 몸이 굳어 있다고 삶까지 굳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네 번째,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 체중은 무릎에게 가장 정직한 것이자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어나면 걸을 때 무릎이 받는 부담은 그보다 몇 배가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 후 체중이 늘었던 정 선생님은 무릎 통증의 원인이 몸무게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몸인데 이제 와서 무게를 줄이라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권해드렸습니다. 흰쌀밥 한 숟갈을 줄이고 저녁 산책을 10분 늘리는 것.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꾸준한 덜어냄이었습니다. 반년 뒤 정 선생님의 무릎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은 결국 마음의 집착을 덜어내는 연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5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용기. 무릎이 붓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유난히 시큰거리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듯 주저앉으려 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참고 넘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무릎이 부어오르는데도 이 나이에 병원 가는 것도 유난스럽다며 몇 달을 미루셨습니다. 결국 물이 많이 차서 거동조차 힘든 상태로 오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때 돌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꾸준히 재활 운동을 병행한 끝에 그 어르신은 다시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6번째, 완벽한 무릎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일인데 지금은 그저 자연스럽습니다. 무릎은 세월과 함께 조금씩 닳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실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40해의 진료 끝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물이 흐르듯 순리를 따르는 것을 지혜라 하였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젊었던 시절의 무릎으로 돌아가려 애쓰기보다 지금의 무릎이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스트레칭 한번, 천천히 걷는 30분, 난간을 잡는 손 하나. 거창하지 않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걷게 해줍니다. 몸을 다그치지 않고 다독이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40해의 치료실에서 배운 노년의 지혜입니다.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